다시 말씀드리지만 식이요법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장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식이요법에 집착하지 않아도 장 기능을 개선하고 장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알면 아니온 대표 원장 김민환입니다.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변비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변비가 있는 아이들은 자폐가 더 심해지거나 자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아이들은 반드시 변비가 해결이 되고 장 기능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변비는 배변 횟수가 많이 적거나 배변의 형태가 많이 딱딱한 그런 현상들을 말합니다. 변을 매일매일 보더라도 시원하게 보지 못하거나 배에 가스가 많이 차 있는 등 복부에 있는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현상을 말하죠. 이렇게 장 기능이 떨어져서 변비가 생기면 자폐 증상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변비는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줍니다. 뇌세포에서 다른 뇌세포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이런 물질들은 뇌에서 작용을 하지만 장에서 만들어지는 성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로토닌이나 가바와 같은 물질들이 있죠.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은 뇌에서 뇌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뇌신경이 충분히 원활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부족한 아이들은 뇌신경이 잘 발달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흥분을 하거나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폐 아이들 중에 세로토닌이나 가바가 부족한 그런 아이들이 많죠. 그리고 이 세로토닌과 가바는 뇌신경뿐만이 아니라 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장의 연동 운동을 담당해서 변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장 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물질이 덜 생산되면 뇌신경의 발달도 저해가 되고 장 운동도 다시 떨어집니다. 이렇게 장 운동 기능이 떨어지면 장내에 세균총의 변화가 생기고 또 다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적게 만들어지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장 기능과 뇌신경 발달, 자폐와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변비가 원인이 되는 자폐 아이들은 몇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당히 예민하거나 긴장을 많이 하고 불안도가 높은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로토닌, 가바와 같은 진정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과 연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성을 도와주는 양약을 복용하거나 그런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황이라는 약재가 들어가면 뇌신경이 흥분할 뿐만 아니라 장 기능이 떨어져서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는 조심해야 하죠. 두 번째로 수면에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을 담당하는 물질이 멜라토닌인데요.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에서 전환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세로토닌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 기능이 떨어지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부족해지게 되고 수면 주기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자다가 잘 깨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장 기능이 좋아지면 수면 주기가 조절되면서 밤에는 잘 자고 낮에는 더 또렷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또한 이 아이들은 감각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민한 성향과 긴장을 조절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내 몸의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에 많이 놀라거나 촉감에 상당히 많이 민감하거나 빛 자극이나 여러 자극에 많이 민감한 그런 현상을 보이죠. 이렇게 감각이 많이 예민하고 불안도가 높다 보니까 여러 행동상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 상동 행동을 많이 보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불안할 때, 무언가 불편할 때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장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예민해지고 불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상동 행동도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유로 강박적인 행동, 정해진 대로만 하는 그런 행동도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낯선 것을 하고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자극이 나한테 충격을 줄지 알 수 없겠죠. 그런데 정해진 이미 경험했던 것들을 하게 되면 그것들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큰 자극을 주지 않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행동들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낯선 장소나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장소가 확 트여서
여러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힘들어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아이들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도 완전하게 하기 전까지는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정확하게 말을 할 때까지는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또 이 아이들은 쉽게 분노를 표출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강박적인 행동이나 상동 행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분노를 표출하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식을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식욕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식을 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드물지만 뇌전증이 동반되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로토닌, 가바와 같은 물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뇌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뇌전증까지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활 관리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식단 조절을 한다거나 유제품이나 밀가루 음식을 줄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실 거고, 수분 섭취를 늘리거나 장에 좋은 오일류를 섭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시켜주는 것도 아이의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식이요법이나 생활관리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런 식이요법 생활관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이럴 때는 한약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가장 효과적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간편한 방법이죠. 우리가 식이요법을 하고 생활관리를 하는 목표는 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고 장내 세균총을 조절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변비가 있으면서 자폐가 있는 아이에게 처방되는 한약은 이런 효과뿐만이 아니라 뛰어난 여러 가지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장 내부의 염증을 억제하면서 장 내부에 있는 유해균도 억제하게 되고, 반대로 유익한 균들은 늘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장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한 장의 소화 기능을 올리고 장 내부에서 연동 운동을 조절하는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을 직접적으로 공급해주는 작용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아이들은 한약 치료를 하는 것들을 더 권장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식이요법에 협조가 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식이요법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장 기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자폐를 가진 아이들은 극도로 심한 편식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지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의 문제 때문에 자기가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음식만 먹는 그런 아이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 식이요법을 하려고 해도 아이가 협조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한의원으로 내원하시는 부모님들께서 유제품을 끊으려고 해도 아이가 협조가 되지 않는다, 또는 식이요법을 해주려고 해도 매일 밥과 김 이런 거 말고는 먹지를 않는다, 색깔이 강한 음식이나 야채나 특정한 음식들은 절대로 먹지 않고 정해진 것만 먹어서 식이요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아이가 식이요법에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식이요법에 얽매이지 말고 한약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요법을 하는 목표가 장 기능을 조절하고 장의 염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식이요법 그 자체가 목표인 것은 아니죠. 따라서 식이요법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장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굳이 식이요법을 고집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다음으로 성장에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은 식이요법을 그만하고 한약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폐 아이들이 사용하는 식이요법들은 극도로 편향된 식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식이를 오래 하게 되면 성장에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이들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성장을 포기하고 자폐 성향을 조절해 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식이죠. 이런 식이를 오래 해서 아이의 성장이 뒤처지게 된다면 당연히 뇌신경의 성장 발달도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식이요법을 하고 있는 아이가 성장에 문제를 보이고 있다면 식이요법을 그만하고 다른 방법으로 장 기능 관리해 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럴 때 한약 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약을 먹이면서 음식은 골고루 잘 먹이면 성장은 성장대로 올라오고 장 기능과 뇌 기능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라거나 아이를 시설에 맡겨야 돼서 식이요법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외에 다른 사정으로 음식을 제대로 관리해주기 힘든 경우도 한약 치료만 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아이들의 증상 개선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이요법만 지키기보다는 한약치료를 병행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식이요법이 장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약한 장 기능을 발달시켜 주지는 못하는 그런 방법이죠. 한약 치료로 장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한약은 음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료들 중에 효과가 강한 것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 체질에 맞고 아이 몸에 맞는 한약이라면 식이요법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에 염증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타고난 장 기능이 약해서 툭하면 장이 탈나는 아이들, 그리고 장 관련한 여러 질환을 가진 아이들의 경우에는 식이요법만으로 치료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한약 치료를 통해서 장 기능도 개선해주고 장을 발달시켜주면서 뇌신경도 성장 발달시켜주는 치료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식이요법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식이요법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장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식이요법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면 한약 치료를 통해서 장 기능을 개선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장 건강을 관리하는 여러 건강식품들이나 신경 전달 물질과 연관이 있는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치료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 전달 물질은 그 양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에 균형이 조절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신경 전달 물질만 급격하게 늘어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ADHD를 가진 아이들에게 특정 신경 전달 물질 재흡수를 억제하는 약을 쓰면 반드시 부작용이 동반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죠. 변비가 있으면서 자폐가 있는 아이들에게 아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한약 치료를 3개월 정도만 시켜보십시오. 만약 3개월 정도를 복용했는데 변비는 개선되지만 자폐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한약 치료를 종료해도 됩니다. 장은 좋아진 상태가 유지되니까 아이 건강에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장이 개선되면서 아이의 자폐 증상이 개선되고 발달이 올라온다면 1년이고 2년이고 꾸준히 한약을 복용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아이의 증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져 있을 겁니다.